여러분, 수신료 도둑이라는 오명과 함께 한때 대한민국 안방을 지배했던 1등 방송국들의 몰락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작년 사업 적자는 무려 801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때 30%, 40%의 시청률을 우습게 기록하던 평일 저녁 황금 시간대의 지상파 드라마는 이제 0.9%를 넘어 0.5%라는 처참하고도 충격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1%의 벽마저 무너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거대 자본의 이탈입니다. 과거 방송국에 줄을 서며 막대한 돈을 쏟아붓던 광고주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면서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은 단 1년 만에 10% 가까이 증발했고 결국 상징적인 지지선이었던 1조 원의 벽마저 허무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9시 뉴스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드라마를 시청하던 황금기의 풍경은 이제 완벽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굳건할 것만 같았던 거대 방송국들이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진 이유는 단지 시청자들의 변덕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대중의 취향 변화나 트렌드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체 환경이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과거의 신뢰 자본이 완전히 빠져나간 자리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권력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입니다. 대중의 이탈은 곧 자본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지상파 방송국들이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며 늪으로 빠져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본을 쓸어 담는 승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라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의 파도를 능숙하게 올라타며 나홀로 영업이익 1위를 찍고 폭발적인 흑자 전환을 이뤄낸 기업들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률 0.5% 시대가 상징하는 한국 거대 방송국들의 처참한 현실을 객관적인 숫자로 명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지상파가 속절없이 잃어버린 1조 원의 막대한 광고비가 도대체 어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주었는지, 그리고 이 무자비한 매체 권력의 교체기 속에서 살아남아 폭발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진짜 경쟁력과 경제적 혜자는 무엇인지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상파 방송국들이 맞이한 위기의 본질은 시청률 하락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의 사태는 철저하게 방송산업을 지탱해온 광고 수익 모델의 구조적 붕괴이자 미디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무형자산인 신뢰자본의 완벽한 파산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붕괴의 신호가 터져나온 곳은 기업들의 지갑, 바로 광고 시장이었습니다. 과거 지상파 방송국은 기업들이 제품을 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독점적인 톨게이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성벽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3년 1조 756억 원이었던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24년 8천억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0%에 달하는 약 919억 원의 막대한 현금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전체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락은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광고비 100원을 쓰면 그중 32.5원이 지상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 비중은 12.9%로 무려 10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막대한 마케팅 자본은 모두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정답은 우리의 손안에 있는 작은 화면, 바로 온라인 생태계입니다. 같은 시기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는 9조 3,653억 원으로 전체 광고 시장의 56.6%를 집어삼켰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의 돈은 결코 강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산과 수익률에 의해 이동할 뿐입니다. 광고주들이 지상파를 벌인 이유는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같은 비용을 지불했을 때 누구에게 노출되었는지 추적조차 불가능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TV 광고보다 시청자의 성별, 연령, 관심사까지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그 성과를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압도적으로 높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광고가 빠져나가면 방송국의 비즈니스 모델은 치명적인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시청률이 1%대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광고 단가가 하락합니다. 광고 수익이 줄어들면 퀄리티 높은 콘텐츠에 투자할 제작비가 고갈되고 조악해진 콘텐츠는 시청자들을 더욱 빠르게 이탈시킵니다. 이 죽음의 소용돌이를 한 바퀴 돌고 나면 16개 지역 MBC 중 15개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SBS마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는 참담한 재무제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고주들의 이탈은 결과일 뿐, 이 거대한 붕괴를 촉발한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대한 신뢰 자본을 전량 매각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2024년 디지털 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47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도 38위라는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더 무서운 지표는 한국인의 39%가 뉴스를 적극적으로 회피한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10명 중 4명은 방송국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보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로 여기고 소비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믿지 못하고 구매를 회피하는 기업은 도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방송이 막대한 광고비에 묶여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정치 권력의 입김에 흔들리며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고객인 시청자들은 침묵 속에서 리모컨을 돌려버렸습니다. 단골 식당의 음식 맛이 변했을 때 손님은 항의하지 않고 조용히 발길을 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수신료라는 강제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시청률은 0%대를 맴돌고 신뢰는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KBS의 수익 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의존도는 여전히 49%에 달합니다. 영국 BBC나 일본 NHK가 65% 이상의 높은 수신료 비중을 통해 광고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편집권을 유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자생력을 잃어버린 콘텐츠에 매달 2,500원이라는 요금이 전기요금에 묶여 강제 징수되는 상황은 소비자로 하여금 가지도 않는 식당에서 매달 자동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신뢰를 상실한 채 강제징수에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시청자들의 심리적 저항을 임계점 너머로 폭발시켰고 이것이 지상파 방송국이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접어든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안방의 커다란 화면을 떠나 어디로 향했는가를 추적하는 것은 곧 잃어버린 1조 원의 거대 자본이 새롭게 정착한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옮겨간 곳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6인치의 작은 화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이 거대한 플랫폼의 권력 교체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66.1%였던 한국인의 유튜브 이용률은 2024년 72.7%까지 치솟으며 국민 10명 중 7명을 집어삼켰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체류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유튜브에 쏟아붓는 시간은 73분으로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정확히 2배로 폭증했습니다. 시청자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파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과거 9시 뉴스를 보고 지상파 드라마를 보며 광고를 소비해주던 바로 그 황금 같은 시간이 통째로 잘려나와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이관된 것입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 미디어 및 IT 산업의 역사에 획을 그은 상징적인 해였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마침내 유튜브에 그 왕좌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연결과 소통의 시간보다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음을 의미하는 구조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내 일상의 가장 필수적인 매체를 묻는 질문에 스마트폰이라 답한 비율은 무려 75.3%에 달한 반면 TV라고 답한 사람은 22.6%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더 뼈아픈 경제적 손실은 미래의 핵심 소비층인 10대들의 이탈입니다.
10대가 TV로 실시간 방송을 보는 비율은 53.8%까지 추락했습니다. 절반 가까운 미래 세대가 본방사수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 채 어른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이는 10년 뒤 TV 앞에 앉아 지갑을 열어줄 잠재 고객이 멸종하고 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광고비가 지상파를 탈출한 것은 단순한 현재 실적의 악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미래가치 하락을 선반영한 자본시장의 내곡한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영상 콘텐츠 자체를 버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시청자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며 고품질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OTT 구독자가 2천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넷플릭스의 한국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393만 명에서 1,444만 명 사이를 오가며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영상 앱 전체 사용 시간 중 무려 61.1%가 넷플릭스 단일 플랫폼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시청자는 광고의 방해 없이 시청의 자율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환경, 즉 소비자 주권이 철저히 존중받는 플랫폼에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고 시간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와 경제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합니다. 지상파 채널이 무너지는 그 끔찍한 붕괴의 와중에도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하며 돈을 쓸어 담는 진정한 승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TV조선은 2024년 2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방송, 신문, 통신을 통틀어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CJ ENM 역시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 1년 만에 1,04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TVN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지상파 드라마가 0.9%의 굴욕적인 시청률로 허덕이던 바로 그 같은 시대에 무려 31%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찍으며 시장을 폭격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대조가 자본주의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중은 TV라는 기계장치나 미디어 매체 그 자체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는 편향된 보도, 억지로 끼워 넣은 과도한 광고, 그리고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낡은 기획력으로 만들어진 저품질 콘텐츠를 가차없이 버린 것뿐입니다.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를 확보한 웰메이드 콘텐츠에는 여전히 3비리%의 대중이 열광하며 모여듭니다. 소비자는 바보자는 단에, 모는 성박가cen가 불안데 배중이 열광하며다 모여듭니다. 소비자는 바보지배되었죠. 병정문 피주재정권, 결고벤 돈이파전대 배중대서 폰대 파정에서와 무젤고 있습니다. 포침종의 배중두말대 형같터. 소비자는 바보지배되었죠. 병숙맨 피주재정권, 대중대서 콘대파정 형같터. 서문한 주중문대의 판에 열고벤 동은서말서입니다. 폰갑태서 뒤어군겠댔습니다. 톡정급의 간판고칩니다. 병숙맨 비두재정권 여과며 그정중의 말로 복령만 재중재상권한테 비건제어 부르고비다.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과면서 웰메이드 콘텐츠에는 참잼적인 반력해고고 힘들이다.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노여관입니다. 소비자는 바보주배대 못다려 경숙맨 비두재성권한 대중적이 첨일했습니다.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과며들입니다.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과입니다.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과면서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과면서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과면서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과면서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과면서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과면서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든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소비자는 만초맨대 총들했습니다. 열보벤 동은 방본대 어째어 복보적인 지적재산권 열거면서 플랫폼의 단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간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플랫폼의 반판이 무엇이태 막강한 자본과 기획력이 투입되어 독보적인 지적재산권 IPO를 확보한 여거면서 소중히 열광하며 모여듭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옆집의 메뉴를 직접 고를 수 있고 맛까지 훌륭한 최신식 식당이 생겼는데 불친절하고 맛도 없는 낡은 식당에 의리로 찾아가 돈을 써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돈은 오직 경쟁력을 증명한 곳으로만 흐르며 한번 무너진 신뢰와 떠나버린 자본은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 이상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거대 방송국의 몰락이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에 남긴 진짜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방 1등 지상파의 참혹한 몰락은 결코 시청자의 가벼운 변덕이나 단순한 플랫폼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입 모델이 무너지고 기업의 존립 근거인 칠레 자본이 고갈되었으며 매체 권력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는 세 가지 치명적인 균열이 동시에 폭발한 구조적 파산입니다. 시청자들이 TV 전원을 끄고 리모컨을 돌린 것은 막강한 플랫폼의 폭정 앞에서 소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도 무서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편향된 정보와 강제적인 광고만을 주입하려는 낡은 공급자를 철저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절망이나 미디어의 위기만을 읽어내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파괴 뒤에는 항상 더 거대한 부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수천억 원의 지상파 광고 매출이 증발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은 고스란히 유튜브와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생태계로 이동하여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거대한 자본의 강줄기가 되었습니다. 0.5% 시청률 시대에도 살아남아 1,000억 원대의 흑자를 내는 CJ E&M의 사례가 증명하듯 플랫폼의 껍데기가 바뀌었을 뿐 압도적인 콘텐츠 경쟁력과 확고한 신뢰 자본을 가진 기업은 오히려 더 큰 프리미엄을 누리며 독점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 변화는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채널에 투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기업이 시청자의 시간을 지배하는 독점적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편화된 매체 환경 속에서 누가 가장 정교하게 광고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데이터 타겟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시간과 돈이 흐르는 곳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자만이 새로운 미디어 산업의 재편기 속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냉혹합니다.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그 어떤 동정표도 던져지지 않습니다. 몰락하는 과거의 유물에 얽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흐르는 거대한 자본의 파도를 타고 올라갈 것인가? 이 시대 거대 방송국의 몰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본주의의 민낯을 파헤치는 진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